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명절이 지나고 2월 첫 시장이 열렸습니다. 매일 쓰는 주식 일지였는데요. 이제 명절 때는 시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 주식 일지를 좀 소홀했고, 자,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서 매일 하루도 꾸준히 빠짐없이 연휴를 제외하고서는 주식 일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 또한 도움이 될지도 있고,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청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 주식 일지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미증시가 이제 우리 연휴시기에 잘 올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사실 안전하게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죠. 시장에 대한 악재인데 물론 악재도 계속 나오면 결국은 나중에 더 이상 반영되진 않지만 지금 당장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였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미국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커져 있고 세계 금융시장도 연일 살 얼음판에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은 증시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언젠가 그 영향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을 수 있고 막상 금리 인상이 이렇게 딱 실행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많이 선반영, 즉 주식은 항상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고스란히 충격을 안고 있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또 하나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나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이죠. 미군이 최정예 8위 공수사단을 동유럽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파괴적 조치라고 얘기했고, 군사 긴장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이런 이제 이런 유형의 글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폴란드, 루마니아에 3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고 역대 전쟁 최선봉부대였다고 그래. 파리 사단이 이런 게 또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좀 세계적인 이 리스크가 좀 있죠. 지금 어쨌거나 전쟁이 나면 실질적으로 증시에는 꽤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접경에 이렇게 탄도미사일도 배치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완벽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죠. 단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크림반도 이런 점령할 때 이제 3월 달쯤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세계 각국이 긴장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흐름은 지금은 시장에 좀 악재가 좀 있는 시장이에요. 금리 인상, 긴축, 그것도 강한 긴축이죠. 그러면서 또한 미국과 러시아, 또 나토,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세계 정세, 중국과 러시아의 또 어떤 공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이 리스크는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안고 주식시장을 안 그래도 주식시장 항상 위험하죠. 1월부터 12월 다 위험한데 특히 요새는 세계적인 정세에 맞물려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 너무 섣불리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증시가 우상향으로 좀 잘 뻗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강한 금액을 넣는 게 낫고 이럴 땐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짧게 좀 끊어 나가는 게 좋은 이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1년, 3년, 5년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분들한테야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은 나쁘지 않죠. 이거 평생 좋은 방법이긴 한데 스윙이나 이 단기 중장기, 중기 정도 관점에서도 역시나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오늘 특히 시장에서 보면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변이가 스텔스 오미크론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역대 확진자가 최고죠. 계속 자 진단 체계를 좀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수혜 전망에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고 오미크론 확산, 스텔스 오미크론도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비상 상황이 생겨서 대단하죠. 지금 저쪽으로 보면 코로나 이 치료제라든가 코로나 진단 키트, 특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도 사실 예전에도 우리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해서 올라갔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크게 올라갔는데 그동안 약간 우하향이 길겠다가 다시 한번 각광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고점 형성되면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거라 예전 고점들 가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시장의 하루 이틀 주도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에 이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죠. 여기 살펴보면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역시나 이렇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꽤 올라갔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등 우선 검사 대상자가 PCR 검사라고 나머지는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 이거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 자가검사 키트 사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른 그 어떤 종목보다 강했기 때문에 사실 진단키트 관련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 같은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진단키트 관련해서 막 7,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16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물론 예전 고점들까지만 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차익 실현해놓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에선 너무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전 고점들이나 변곡점 자리들 이런 데까지 정도 보는 게 맞아요. 너무 크게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시장도 불안하니까 좀 급등해서 이전 고점, 이전 자리도 봤을 때는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좋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월봉에서 20개월 회복해 주고 있죠. 근데 이전 고점이 거의 이제 37,000원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런 자리들을 못 들어줄 때는 여기서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240을 뚫고 다시 나가는 분위기긴 한데 여기서 한번 깨지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서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방어를 좀 짧게 잡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자, 이 종목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 월봉에서 이 친구가 꽤 낮았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낮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거래이 빵 터져서 올라갔는데 강력한 저항선을 맞았죠. 20개월 선을 지지자리 딱 그 자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주간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봉에서 이제 뭐 상한가 거의 가다 또 가는 종목이라 지금 쫓아가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좀 조심스럽게 눌림목 주거나 이럴 때 한두 번 사보는 게 낫고,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뭐 다 잡히겠죠. 그러고 실적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좋은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SD바이오 센서가 그냥 상장에서 최고가 이상 뛰어나갔습니다. 사실 SD바이오 센서가 저번에 영상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장이 무너질 때도 크게 안 무너졌어요. 이 친구 유일하게 잘 안 무너지고 있다가 그냥 오늘 돌아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자, EDGC 같은 종목도 월봉에서 본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20개월 선 딱 이 저항선에 맞아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 유지가 돼 있는데 일봉에서 상한가가 딱 깨시고 좀 다시 올라가고 있죠. 241선 밑에서 원체 대량 거래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 친구 그냥 뛰어나갈 수 있긴 한데 다시 한번 21선이라든가 오면 눌림목 주면 이럴 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죠? 지금 막 쫓아가 사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봉 같은 데서 내일 금요일에 좀 떨어졌을 때 눌림목에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오늘 내일 같은 날 일어놓고 다시 한번 상한가 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나 단타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진단키트가 약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 단타로 짧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스웍도 일봉에서 이제 상한가하고 이거를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시스웍이 대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 이런 데서 좀 보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는 20선 맞았습니다. 이 중요한 저항선이죠. 이 친구 오늘의 행동이 좀 의미심장하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240에서는 이게 심하게 깨놓고서 쭉 밀렸다가 이 앞에 있는 걸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이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이제 좀 뚫어줘야 될 이런 매물대가 있어요. 이걸 지금 소화하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는 한번 좀 자리가 높더라도 매수해 볼 만한데 일단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약간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예전에도 이런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뛰었을 때 20개월 선 이런 자리들을 잘 맞고 떨어질 수 있죠. 가격으로 보면 1930원대만 이렇게가 되고 이런 자리들에서 특히 240선까지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반드시 이 대응 전략을 잘 갖고 하셔야 돼요. 엑세스바이오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월봉에서 꽤 많이 올라왔었죠. 뭐 대단하게 올랐던 1,500원대에서 6만원까지 올랐다 떨어져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에 65,000원까지 간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전고점들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있어서 역시나 이렇게 앞에 있는 전고점 이런 데를 목표가로 잡고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코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소마젠, 진시스템 전부 다 마찬가지죠. 팜젠사이언스까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많이 안 올라간 걸 노려본다면 이 매도 타이밍은 이전 고점들 이런서 보는 게 맞아요. 벌써 작년 20년도 3월 달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한 이제 1년,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조정받은 거죠.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다시 뭐 10배, 20배 가기보다는 20, 30%, 40, 50% 가면서 이전 고점들까지 정도로만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원체 빠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가 진단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수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적으로 많이들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사무실 사람들도 그리고 실적인 수혜주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보기보다는 예전에 그 최고가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해서 올라갈 때 요럴 때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진단키트에 관한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